그렇게 좋았나? 중국 애니메이션 나타지 마동강세의 속편 나타지 마동요회를 시사회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 전작 나타지 마동강세는 중국 애니메이션치고 완성도가 나쁘지 않다고 느꼈고, 이번 속편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흥행수익 2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도교의 최고신 원시천존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담은 혼원주를 나눠 만든 두 개의 구슬, 영주와 마완 중 전자가 현세로 내려가 은나라의 군주 이정의 아이로 태어나야 했지만 태을신인의 실수로 마완이 이정의 아이로 태어나고 3년 뒤에 천례가 떨어져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예정이며, 악한 기운을 타고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지만 태을진인이 건공건으로 악한 기운을 억제하고 이정은 아이에게 나타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아들로 삼기로 합니다. 나타는 악한 기운을 억누르며 태을진인에게 도수를 배우던 중 태을신인 몰래 구슬을 바꿔치기 한 요괴신선 신공표의 계략으로 동해 용왕 오강의 아들로 태어난 영주 오병과 마주치고 요괴라는 오해를 받으며 진단관 사람들의 미움을 사던 나타는 같은 운명을 타고난 오병을 유일한 친구로 여기게 됩니다. 전작의 엔딩에서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고 진단관을 구한 영웅이 되는 길을 택한 나타는 오병과 함께 천례를 흡수하며 육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태을진이는 연꽃 줄기와 잎을 모아 칠색 보련으로 나타와 오병의 육체를 새로 만들어 환생시키려고 하지만, 용족과 붙어먹은 신공표가 서해 여왕의 능력인 열공조를 이용해 해저 요괴들을 이끌고 진단관을 신공합니다. 태을진이는 나타의 육체를 재생시키는데 성공하지만 신공표와 용왕들의 공격으로 오병을 환생시키는데 실패하고, 오병이 나타와 육체를 공유하면서 천교의 본거지 곤륜산 옥허궁에 가서 신선 시험을 보고 옥허궁의 보물 옥의 경장으로 오병을 환생시키기로 합니다. 전작 나타지 마동강스는 중국의 고전 무협 판타지 소설 봉신연희에 등장하는 나타의 기원을 마치 드림웍스나 일루미네이션 같은 분위기로 재해석했고, 봉신연희 속 잔인하고 오만한 성격은 살리되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영웅으로 성장하는 내용으로 각색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중국도 한국처럼 일본이나 미국 애니메이션의 외주 제작을 맡으면서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을 축적했던 만큼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못지않은 기술력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속편 나타지 마동요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었지만, 본작은 전작과 비교하면 한참 모자란 속편이라고 느꼈으며, 디즈니 영화에 비유하자면 모아나 1편과 2편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아나2는 전작만큼 화려한 영상미는 매우 훌륭했지만 디즈니 플러스용 단편들을 불필요하게 장편으로 만든 태생적 한계 때문에 스토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나타지 마동요에도 비슷하게 영상미는 매우 화려했지만 그럴듯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영상미만 자랑하는 느낌이 강해서 스토리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본작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적으로 만나 친구가 된 나타와 오병이 작중 계속 함께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로 거듭나고, 봉신연희에서 신선들은 덕을 쌓는 존재란 설정과는 다르게 치졸하게 이익과 체면을 챙기면서 명분에 집착하고, 특히 청교 측은 같은 신선들끼리도 차별하는 꼰대 집단으로 묘사되듯이 신선들이 절대 선한 존재로 묘사되지 않으며, 강태공이 주인공인 스피노프 작품 강차하와 비슷하게 봉신연희가 시사하는 역성혁명 사상을 담았기 때문에 전작보다 진지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지만, 굳이 2시간 24분의 러닝타임 동안 길게 늘어놓을 필요 없이 전작과 비슷하게 1시간 50분대로 끝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이며, 대부분의 러닝타임이 화려한 영상미를 자랑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계속 지치는 느낌이었고, 체감상 러닝타임이 5시간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 퇴마록과 비교하면 나타지 마동요회가 훨씬 많은 제작비와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퇴마록이 훨씬 깔끔하게 끝난 느낌이며, 비록 아케인 레퍼런스 관련 제작진의 거짓말이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내놨기 때문에 그 예산과 인력이 퇴마록 쪽에 투자되었다면 나타지 마동강세 못지않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으며,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쯤에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픽과 색감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초반부에 굳이 나왔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혐오감이 드는 장면이 있는데, 일부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비슷하게 더러운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있지만 이쪽은 유쾌하게 넘길 수 있을 정도인 반면, 본작이 중국 작품이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2019년에 개봉한 전작은 중화사상 같은 요소가 딱히 없었지만 작중 옥허궁의 풍경이 미국 국방부 창사인 펜타곤과 비슷하고, 입구는 백악관의 외경과 닮아있으며 무량선홍의 천운정에는 달러사인과 똑같은 마크가 있고, 천교 신선들의 패찰 문양은 미국 국장이랑 거의 동일하며, 이런 천교 신선들의 질서에 맞서는 내용이란 점에서 노골적인 반미 색채가 담겨있는 것 같았는데, 미국 애니메이션의 경우 2차 대전이나 냉전 초기에 선전 만화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토록 타국의 적대적인 정치적 해석을 담은 작품은 거의 없으며, 주인공 나타의 디자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 관람층이 무협지 붐 시절 봉신연희를 읽었던 세대의 자녀들인 저연령층으로 예상되는데, 교자 감독 본인의 의지였는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영향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작품에 반미 선전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는 점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20억 달러가 넘는 흥행을 기록했지만 이건 99%가 중국 내수에서 기록한 것이며, 이마저도 한국 영화 애국 마케팅은 양반으로 보이는 수준인 중국 내부에서 학교, 회사, 군대가 단체로 애국주의 관람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슬로건조차 전세계 흥행수익 1위에 도전하자는 것인데, 말이 월드와이드 흥행수익일 뿐 K-팝 데몬헌터스를 이기려고 미국에 개봉했다가 차갑게 외면받았으며, 인사이드 아웃 2와 주토피아 2는 흥행수익 절반 이상이 아시아를 비롯한 북미 이외 지역에서 나온 걸 생각하면 나타지 마동요에는 혼자 북치고 장구쳤을 뿐 이
기록은 글로벌 흥행 기록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절대 보지 말라고 했었던 731과는 다르게 나타지 마동유에는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하며 굳이 보러 가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서 피로감이 많이 들 것이란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의 애니메이션 영화로서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준 전작과는 다르게 영상미를 과할 정도로 뽐내느라 지치는 느낌이었고 중간중간 들어간 반미 색채가 거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미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못지않게 뛰어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아동용 콘텐츠 위주로 제작 및 소비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최근에 테마록이나 나쁜 기집애, 연애 편지 같은 높은 완성도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제작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러닝타임을 길게 만들지 못하고 높은 잠재력에 비해 작화 퀄리티를 극한으로 뽑아내지 못하며 아직도 백상대종 청룡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을 작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천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 인재들은 있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이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들에 몇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뽑아내고 있는 걸 보면서 한국 영화계도 제발 경각심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나타지 마돌교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